자, 그리고 조금 전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자, 목소리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네, 이런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나오셨는데, 자, 보니까 지금 인명의 시설에 문화유산까지 피해가 상당한데 지금 와닿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수도권 등지에서는 이번 산불 규모가 역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산불 피해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만큼 역대급 피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외람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산불 피해 오늘 오전까지 지금 확인된 바로는 피해 면적이 약 한 15,000헥타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라고 그러면 역대 피해 규모로 본다 그러면 약 한 세 번째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2022년에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 한 2만 헥타르 정도 이렇게 소실이 됐었고요. 또 강릉 산불 2020년도에 강릉 산불 같은 경우에도 약 2만 3천여 헥타르 이렇게 이제 소실이 되면서 가장 큰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15,000헥타르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서울 크기의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의 면적이 이미 이제 소실된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산불 같은 경우에 피해 면적은 넓어도 피해 금액도 크지만 사실 인명 피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재난보다 많이 발생을 안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망자가 18명 이렇게 발생을 했고 또 초기에는 진압 인력들이 이렇게 이제 사망이나 이런 이제 실종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산불이 진행되면서 주민분들께서 이제 피해를 입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산불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례와 좀 다르게 18명이 현재까지 사망을 한 것도 나타났는데 뭐 대피랄지 어떤 게 좀 그런 면들이 일단 준비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선제적인 대피도 상당히 이루어졌거든요. 이미 이제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를테면 이제 산불이 이제 의성에서 안동 쪽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안동시 전체의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요. 또 2만여 명 이상이 이미 대피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피할 여력 시간보다도 훨씬 더 빠른 확산. 그래서 대피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산불이 들이닥쳤다라고 해서 산불이 그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안타까운 게 내일과 모레는 보니까 이 지붕이 뭐 날아갈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세기가 강한 강풍이 지금 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산불을 좀 진압하기커녕 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산불의 가장 큰 이 확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바람일 텐데요. 바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산불 확산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불리함이 있고요. 또 강한 바람이 동반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로 진압을 해야 되는 헬리콥터의 운영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끄는데도 어렵고 확산은 빨리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강풍의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가 같이 온다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강한 강풍이 동반된다고 한다면 이런 비로 인해서 이제 진압되는 효과도 상당히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풍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긴 합니다만 보면은 5에서 10mm 정도여서 생각보다 좀 적다, 아쉽게 좀 적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진화에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의 비 양입니까? 화세가 오늘 어느 정도 꺾여서 불이 상당히 좀 잦아드는 상황에서 비가 내린다면 오히려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히 건조한 상황에서 수목이라든지 낙엽 같은 것들이 바싹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주의보도 있고요. 네, 충분히 이제 비가 어느 정도 내려져서 적셔준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확산에 대한 부분들의 완화 효과라든지 어느 정도 진압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주불이라든지 산불이 이제 화세가 강력한 곳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진압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나 산불의 기세를 좀 꺾어 놓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일 비가 내렸을 때 어떤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강풍 얘기 좀 더 해보면 이번 산불 특징이 이제
바람이 워낙 세게 불다 보니까 이 불씨가 산에서 산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래서 뭐 도깨비 불이다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더 잡기 힘들고 진화 작업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걸 도깨비불이라고는 이제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비화라고 그래서 비화. 날아다니는 불이라고 얘기를 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상승기류,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거든요. 예. 그럼 이 상승기류를 타고 원래 불티가 날아갈 수 있는 곳보다도 훨씬 더 멀리까지 날아가는 이런 현상들인데요. 이렇게 멀리 날아가도 불이 안 꺼지는 모양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작은 불티가 아니라 솔방울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어느 정도 이런 잘 타고 있는 물질 자체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한 2, 3km까지 이런 분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불을 이제 다시 옮기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산불 진행 방향을 예측해서 이를테면 방화선을 구축한다거나 진압을 집중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화재가 계속 건너뛰어서 일어나는 불이 나고 일어나는 있다. 상황이 되니까 진압에도 굉장히 어렵고 또 불똥이 떨어져서 착화가 된 부분부터는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산불로서 또 확산이 돼 나가는 예. 과정이기 때문에 진압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예상할 수 없는 게 또 이번 뭐 내일부터인가요? 오늘부터는 또 이 안동 쪽으로 좀 불길이 남풍이 불면서 불길이 좀 옮겨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남풍 같은 경우는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사전에 대비책, 뭐 미리 뭐 물을 뿌려놓는다든가 그런 대비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방화선을 구축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전체 산에 이제 주불이 나는 화선을 전체 전면에 이제 방화선을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화재가 이제 확산되는 경로상에 인근 마을이라든지 또 이제 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의 방호를 위해서 그 중간 지점 정도에 이제 일단 물을 뿌려놓는다든지 해서 방화선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우리가 바람의 방향이나 화재 확산 방향을 예측해서 방화선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또 바람의 방향이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어떤 이제 이 기상 현상의 바람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류들이 생기면서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방화선의 구축이라든지 진압 작업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바람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어쨌든 소방 헬기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 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물을 이게 수십만 리터씩 뿌리고 있는데도 안 잡히고 있다는 것 이것도 결국에는 바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좀 있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바람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우리가 이제 물을 공중에서 뿌리는 과정에서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물을 뿌리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바람에 의해서 이제 이 물들이 이제 흩어지니까요. 불이 뭐 안 붙은 곳에 뿌려질 예,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고요.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에 또 이를테면 미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화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미리 물을 뿌려놓는다 하더라도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막상 불길이 다가왔을 때는 이미 말라버리는 그래서 효과가 또 반감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물을 뿌리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화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에서도 사실은 효과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정확하게 또 정확한 시점에 뿌리기도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참 난망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인명사고도 인명사고지만 문화재도 굉장히 걱정이다는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도 발령됐다. 저희가 자막으로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만 이 문화재 소실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이랄까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유물들이라든지 유산 같은 것들은 사실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이미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근의 이제 봉정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여기에 있던 유물들을 지금 이제 경주박물관으로 어저께 이제 이송을 한 뭐 상태입니다. 사찰도 지금 불타는 모습도 나오고 예, 있고요.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송을 하거나 옮겨놓을 수 있는 유물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보호가 가능한데 사찰이라든지 이제 건축물로 돼 있어서 옮길 수 없는 이런 문화재들은 사실은 이제 화재가 들이닥치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전에 최근 들어서 예전에 숭례문 화재 이후에 이런 전통 문화재에 관련된 어떤 이제 화재 방호에 관련된 시설들을 또 화재 감지에 관련된 시설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큰 산불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크게 기능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옮길 수 없는 문화재들은 화재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소실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화재 예방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산불 예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런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방대원들이 지금 진화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보면 이 핵심 장비인 진화 헬기 3분의 2가 뭐 2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고 또 산불 예방 진화대에도 보면은
평균 연령이 60대라고 합니다. 네. 뭐 많이 좀 고생들 하고 계신데 뭐 젊은층 인원이랄까, 새 기종이랄까요? 많이 투입해서 잡아야 될 텐데 왜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약간 좀 관점을 달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도 뭐 20년 이상 된 기종들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 예. 사실 항공기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잘 관리해서 정비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단순히 뭐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사실 고령의 이런 이 진압대 이런 인력들도 사실 선발을 할 때 체력 검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단순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보다는 그 역할과 직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신체적 능력, 또 지식적인 능력이나 이런 역량들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진화대 같은 경우는 현지에 이제 익숙한 분, 또 그리고 동원이 됐을 때 바로 오실 수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지리 좀 또 알고 예, 알수 맞습니다.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최근에 농어촌 산간 지역에 젊은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중장년에 이런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사실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진압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또 진압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 같은 것들 조금 강화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일단은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도 문제가 될 텐데 이거 흡입하면 굉장히 건강에 위험할 텐데 특히나 이 진압 대원들, 소방대원들도 흡입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은 잘 마련하고 있는 걸까요? 예, 실제로 산불 진화대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소방관들처럼 면차라고 그래서 공교흡기나 이런 장비들은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유독가스 같은 경우도 사실 대기 중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마셔도 바로 뭐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은 흔치는 않습니다만 네. 산불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주불에 가까운 쪽에 진압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연기에 대한 피해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장시간 오래 흡입했을 때 문제도 있거든요. 그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흡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산불 진압이 거의 5일째로 이제 넘어가면서 예. 이 이제 그 대원들의 피로도도 거의 이제 극에 달았거든요. 그렇겠죠. 이러다 보면 주의력도 떨어지고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신체 능력 이런 것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빨리 적극적으로 끈다라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압대원들의 안전 환경 또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압 작전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쪼록 산불이 좀 빨리 잡히길 바라겠고요. 모두 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